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리시는 건 이제 기계적으로 올리는 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올리기만 하면은 안 되죠. 일단은 우리가 걸려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아마 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우리가 상품을 올리면 바로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쇼핑에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는 올라가겠지만, 우리 쇼핑몰에는 올라가겠지만,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검색을 할 때 우리 쇼핑몰로 바로 들어와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정해주는 애가 네이버에 로봇이라는 애가 있어요. 로봇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인 로봇이 아니라 네이버의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롤러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걔가 이제 우리 이제 상품들 우리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올리잖아요. 걔네들을 보고 등수를 매겨서 점수를 책정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을 지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일단은 크롤러한테 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제목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제목에는 키워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고객이 만약에 검정콩이라고 적을 줄 알고 우린 검정콩이라는 키워드만 썼는데 서리태콩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약콩을 찾는 사람도 있고 검은콩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쵸? 검정콩과 검은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같지만 실제 단어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검정콩만 적어서 우리가 노출을 시킨다라고 했을 땐 검정콩이라고 찾는 고객에게만 보이게 되고 검은콩이나 서리태콩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을 지을 때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인 SEO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을 하게끔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실 거고, 또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하실 거는요,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나 구글의 트렌드와 같은 검색어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까 해요. 자, 일단 여기 예제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키워드 도구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몇 가지 사이트들을 적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도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 보니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를 잠시 열어주실래요? 네, 그냥 네이버를 여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다 라고 하시면 어디를 들어가셔야 될 거냐면 첫 번째로 찾아보셔야 되실 거는 네이버 트렌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띄워놓은 창을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네이버 트렌드라는 곳을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그 생애가 있어요. 주기라고 할까요? 생애 주기? 그래서 뭐 성장기, 또는 성숙기, 쇠퇴기 등의 어떤 그런 주기가 있고 그 주기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때 검색어 트렌드랑 쇼핑 인사이트라는 곳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PPT에 적어 놓았던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검색어 트렌드의 주제어에다가 제가 가을에 좀 많이 찾아볼 것 같은 캠핑 용품을 한번 쳐볼게요. 캠핑이라고 쳐도 나오긴 하겠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주제어는 총 5가지까지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무엇에 대한 상품들을 팔 것인지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간은 1년으로 둘 건데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무엇이냐면 1월부터 12월 중에 이 캠핑이라는 상품을 캠핑 용품들에 대한 걸 사람들이 언제 좀 많이 찾느냐 그거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1년으로 두되 지금 2013년이니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서 1년치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뭐 범위는 내가 PC만 하겠다, 모바일만 하겠다 고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대로 할 거고요. 성별과 연령도 따로 고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캠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찾은 거는 지금 생각을 하셨을 때 아마 추측을 하셨겠지만 봄철과 가을철에 가장 많이 찾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그래프의 꼭대기가 제일 높은 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175 적혀 있는 건 뭐냐면 퍼센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캠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건 9월 26일자의 작년도 기준에서는 많이 찾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언제 올려야 될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상품을 올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상위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을 올리고 홍보하는 게 이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하셔야 되냐면 성수기 기준 1, 2개월 전부터 슬슬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곳이 검색어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캠핑용품을 판다면 봄, 가을 시즌을 노려야 될 텐데요. 봄철이라고 한다면 대략 5월달쯤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5월달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때도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중이긴 해야 되겠지만 그의 1, 2개월 전쯤인 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시고 실제 상품을 올리시고 판매를 진행을 하셔야 제대로 된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상품을 올렸을 때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쇼핑 인사이트라는 곳을 살펴볼게요. 자, 쇼핑 인사이트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할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보고 어떤 키워드로 찾아보는지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팔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면 잠시 네이버에 검색어에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뭐 정 없으면 검은콩 적으셔도 돼요. 뭐 적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에센스를 팔고 싶어요. 아니면 세럼으로 할까? 뭐 똑같으니까 뭐 그쵸? 근데 에센스랑 세럼 차이가 뭐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쵸? 똑같죠?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어떤 건 에센스고 어떤 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자 화장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여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쇼핑으로 가보시면은 요 밑에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요 카테고리에 화장품, 미용의 스킨케어, 에센스라고 제 거는 뜨네요. 그쵸? 요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걸이 파실 분은 그에 대한 키워드를 쳤을 때 요 카테고리가 뜰 테고, 뭐 남성복을 찾으실 분들 중에서는 뭐 남성복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여성의 롱 원피스다. 그러면 롱 원피스 뭐 또는 쉬폰 원피스 이렇게 사람들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키워드가 어느 키워드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뭐 저는 뭐 에센스로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전 요걸로 한번 봐볼게요. 세럼으로. 그러면 저는 화장품 미용이라는 카테고리에 스킨케어의 에센스예요. 그쵸? 그럼 쇼핑 인사이트에서 여기서 똑같이 잡아주세요. 화장품 미용의 스킨케어 에센스 이렇게 잡고 기간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이건데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원피스라든지 이렇게 계절을 타는 것들은요. 지금 우리 계절이 9월이라고 9월을 찾으시면은 9월 뭐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한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더 이후에 이제 추워질 거를 생각하지 않은 이전 거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간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작년도 기준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센스를 앞으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작년도 기준이니까 2022년 지금이 우리 9월 27일이니까 저는 그럼 9월 뭐 정확하게 뭐 27일까지 맞출 거는 없으니까 그냥 9월 1일부터 2022년 예를 들어서 뭐 11월 뭐 28일까지라든지 내가 어쨌든 작년도 기준에서 내가 파는 기간 뭐 3개월을 잡든 뭐 적당하게 기간을 잡아주시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작년도 기준에서 이런 에센스를 얼마나 기간 동안 찾았는지 요런 클릭량 추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에센스라고 했을 때 많이 찾았는지 요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스킨케어 에센스를 받고 뭐 12월까지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조회를 해보면 일단은 에센스를요 보면은 12월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아무래도 뭐 보습이랑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리고 기기별, 성별, 연령별 비중으로 보았을 때 모바일로 찾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토어나 쇼핑몰을 꾸민다 라고 할 때 PC에서 보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눈에 잘 띄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찾는 사람들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83%로 찾고 있고요. 30대, 40대 고객들이 주로 많을 거래요. 그러면 주로는 이제 40대, 30대가 많이들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실어준다면 아무래도 고객이 좀 더 공감해서 물건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자, 여기서 이 에센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은 인기 검색어 500개가 이쪽에 나오는데요. 1등이 이제 세럼, 뭐 앰플, 에센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앰플 추천. 근데 여기 에스티로더 갈색병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브랜드 키워드죠. 그러면 이런 브랜드 키워드를 빼고 세럼, 앰플, 에센스, 앰플 추천, 화이트닝 앰플, 미백 앰플, 또는 뭐 비타민 앰플, 듀얼 앰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겨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서 겨울 무렵에 고객들이 많이 찾을 만한 인기 검색어들을 여기서 뽑아서 확인을 해보고 물건을 만약에 가져다가 채워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에센스를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에센스의 효능 중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뭐 화이트닝 앰플이나 미백 앰플과 같은 키워드를 적어서 고객들이 그걸 쳤을 때 내 상품이 걸려 나오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쇼핑 인사이트입니다. 자, 검색어 트렌드와 쇼핑 인사이트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 네이버 광고라고 적어주세요. 네이버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가 뜰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회원가입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요 밑에 보시면 신규 가입 있어요. 신규 가입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해서 회원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적고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 절차를 좀 거쳐주세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바로 로그인을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로그인 하셨을 때 검색 광고 사이트 로그인 하셨을 때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광고를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머니가 없어도 검색 다 가능합니다. 자, 키워드 도구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 플랫폼으로 들어와셨죠? 자, 뭐 5개까지 적어도 되고 5개까지 생각 안 나면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요. 이 세럼이라는 키워드는 월간 얼마나 검색을 했고 미백 에센스란 키워드로는 얼마나 검색했는지 월간의 검색 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세럼이라고 해서 적은 거는요. 월간, 그러니까 이 월간이라는 게 지금 한 달간의 검색 수예요.
그래서 지금 9월 27일이면은 아마 8월 20 며칠부터 9월 26일 정도의 검색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럼은 PC로는 3,420건, 모바일로는 13,800건을 검색을 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했을 때 이 월평균 클릭수는 뭐냐면요, 얘가 광고 사이트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다가 제가 아까 세럼이라고 해서 검색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검색한 사람들이 파워 링크를 누르거나 광고를 클릭한 그 횟수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클릭수로 따져보니까 이 세럼이라는 건 뭐 13.3 정도 PC에서 눌러봤고 모바일에서는 36.5 정도 눌러보았더래요. 월 평균을 낸 클릭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간 검색한 것에 비해서 광고를 눌러본 그 클릭률을 따져보니까 이 세럼이라는 단어로는 PC로는 0.42%, 모바일로는 0.28% 정도가 광고를 눌러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월간 검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세럼에 대해 찾아보긴 했지만 광고를 눌러서 본 클릭률은 좀 많이 저조하죠. 그러면 요런 거보다는 요 미백 에센스는 월간 검색 수가 일단은 세럼에 비해선 뚝 떨어져요. 그쵸? 그런데 이 미백 에센스를 쳐서 광고를 눌러본 클릭률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1.33. 대략적으로 월 평균 클릭률은 1% 근처면은 꽤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33이면은 클릭률이 좀 높네,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 광고도 많이 눌러봤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월간 검색 수에선 조금 적게 검색을 했었겠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세럼이나 에센스 같은 경우는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해요. 그리고 월평균 클릭을 보면 0.42, 뭐 0.28 이렇게 돼서 광고를 클릭해서 본 비율은 굉장히 좀 적구나. 즉 얘네는 키워드가 커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보기는 하지만 실제 광고를 눌러서 사게 되는 경우는 조금 적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미백 에센스나 미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세럼이나 에센스에 비해서 월간 검색 수는 뚝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한 3,000건 찾았으면 많이 찾았죠. 그에 비해서 보면은 월 평균 클릭도 1.38로 1%보다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키워드로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요쪽 키워드로 다가가는 게 그래도 판매는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검색에서도 더 나을 거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에센스 세럼 요렇게 친 사람도 있네요. 보니까 월간 검색 수는 200건, 1650건, 한 1800건 정도 검색을 한 것 같고요. 월 평균 클릭률로 따져 보았을 때 1%가 좀 덜 되긴 하지만 0.94면 에센스 세럼을 쳐서 검색한 사람들이 광고를 눌러서 클릭해서 본, 즉 관심도도 좀 높았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세럼, 에센스만 적는 것보다 뭐 에센스 세럼 이렇게 적는다든지 뭐 비타민 세럼 뭐 또는 미백 에센스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우리가 키워드를 선정할 때 더 나은 키워드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연관 키워드에 여기 세럼이라고 적혀 있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눌러보시면 키워드에 대한 검색수 추이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몇 건 정도 이렇게 그 무렵 때 검색을 했었는지 또는 PC로 몇 건 정도 검색했었는지 요 기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월간 사용자 통계 보니까는 세럼을 찾은 사람이요, 지금 남성들은 데스크탑에서 많이 찾았고 여성은 모바일에서 주로 찾았대요. 그리고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로 들어가면은 25세에서 30세 무렵대가 좀 제일 좀 많이 찾아보았구나, 요런 정도의 기준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연관 키워드까지만 잠깐 확인해서
네, 살펴볼게요. 그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쭉 적었을 때 일단 보면은 클릭률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나랑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있다면 잠시 추가를 눌러볼까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미백 화장품 요것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센스 세럼 요것도 가져가고 싶다면 이렇게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세럼, 뭐 비타민 C 세럼. 비타민 C 세럼이 보면은 검색도 더 많이 했고 일단은 클릭률도 괜찮네요. 뭐 이것도 가져가겠다. 어쨌든 어떤 효과에 대한 세럼들을 많이 찾아본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선택한 키워드를 5개 정도 더 뽑으셨다면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이 키워드에다 넣고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보면은 지금 첫 번째로 검색을 하셨을 때는 이게 나랑 상관이 있어? 라는 키워드들도 보이셨을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연관 키워드 중에 내가 상관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그에 이제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더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한번 체크해서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거예요.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은 정말로 나랑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도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월평균 클릭률이 어느 정도 높은, 즉 좋은 키워드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여기 필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간 검색수 모바일로 따졌을 때 나는 적어도 100건보다는 높은 걸로 따지겠다. 또는 난 아예 좀 크게 좀 1000건보다 큰 것들을 뽑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1000건보다 큰 자료들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월간 검색수 모바일로 검색한 게 1000건보다 큰 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필터를 하면 일단 모바일 검색수가 1000건 이상인 것들만 나오고 아까 보면은 뭐 10건 미만 뭐 이런 것들은 빠져서 안 나와요. 그러면 요 자료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연관 키워드들을 다 메모해 놓기 싫잖아요. 그죠? 일일이 어떻게 다 메모장에 적어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파일 열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엑셀이 열리면서 우리가 뽑아놓은 연관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해 놓으면 이렇게 확인되죠. 나는 이거를 자동 필터를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해서 자동 필터를 하셔도 얘가 자동 필터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엑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엑셀은 문자가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얘네 뭐예요? 왼쪽에 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왼쪽에 가 있죠. 얘네가 지금 문자로 취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1을 적어 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값에다 1을 곱하면 그 값이죠. 그래서 얘네가 숫자로 바뀌어서 오른쪽 정렬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터를 뽑을 때 이제 숫자 기준에서 예를 들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또는 뭐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연관 키워드들 마음에 드는 연관 키워드들 뽑아보는 걸 한번 해봤어요. 여기도 지금 텍스트로 연결돼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 연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숫자가 됐고 100분율 해놓으면 100분율. 그래서 월평균 클릭률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상인 걸 찾겠다.
그래서 0.9 이상인 걸 찾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뽑으면 0.9 이상인 것들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엑셀을 좀 아시면은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왜냐면 연관 검색어 기록해 놓는 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내가 뽑고 싶은 것들을 뽑아내서 뭐 색깔을 칠해 놓는다든지 조절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엑셀을, 그래서 기본적인 좀 엑셀은 좀 알아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찾아보는 거를 끝냈고요. 저희 시간이 지금 11시 37분이에요. 자, 그래서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찾는 키워드 도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고요. 사용할 키워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키워드보다는 키워드를 세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경쟁이 적은 상품명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따지자면 바로 콘텐츠와 링크 빌딩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데요. 콘텐츠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페이지가 제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그 안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있다라는 거는 검색 엔진이 보았을 때 그 자료가 정확하거나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검색 엔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링크 빌딩이에요. 링크 빌딩은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와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쇼핑몰을 예로 들었을 건데요. 그 쇼핑몰 외에도 다른 쇼핑몰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은 SNS를 통해서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해당 상품을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눌러서 들어오는 그런 링크가 많다라면은 네이버 자체가 원래부터가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엔진의 본연의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더 당연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더 높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당연히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검색 로봇이 컨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이런 키워드를 포함을 했느냐, 요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또는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 로봇은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포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키워드는 제가 볼 땐 한 세 개? 세네 개? 뭐 두세 개? 뭐 두 개는 좀 작을 것 같고 한 세네 개 정도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제목을 짓는다면 정보를 더 잘 찾을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품명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명을 만드실 때는 일단은 키워드부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쫙 아까 뽑아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키워드, 즉 세부 키워드들을 또 선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배열 순서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찾을, 즉 우리가 키워드를 한 3-4개를 뽑았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또 주력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좀 앞쪽으로 그렇게 키워드의 배열 순서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는 좀 띄어쓰기를 해서 간소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4단계를 좀 거쳐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키워드를 찾는 다른 툴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일단 월간 검색 수가 많고 판매자는 적은 황금 키워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모든 키워드들을 거의 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키워드이면서 좋은 키워드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일단은 물론 황금 키워드가 있으면 그러고 내 그 상품과 맞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런 키워드를 찾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도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몇몇 가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이제 판다랭크를 기준해서 적어놓기는 했는데 판다랭크 말고도 다른 사이트가 있다 보니 다른 사이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이버로 와주세요. 검색 엔진에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키워드 마스터 또는 셀러 마스터라고 적으셔도 돼요. 똑같아요. 키워드 마스터, 셀러 마스터 같은 사이트입니다. 키워드 마스터는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블로그 검색하시는 분들 있죠. 블로그 상위 노출을 노리시는 마케터들이 키워드 마스터를 쓰는 거고요. 셀러 마스터는 셀러들이 쓰겠죠? 똑같은 사이트예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뭘 쓰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여기서 있는 요 메뉴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셀러 마스터에서는 여기다 키워드를 적고 검색하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사람들이 요 두 개 합친 게 총 조회수겠죠?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상품은 몇 개가 올려져 있고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에다가 예를 들어 비타민 세럼 이렇게 적어본다면 이에 대한 연관 키워드도 나오고요. 이 비타민 세럼이라고 했을 때 PC 모바일로는 총 3,760건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지만 상품은 현재 85,000개 정도의 상품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22 정도의 22대 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한번 비타민 앰플로도 쳐봤어요. 비타민 앰플은 PC 검색이 1260건, 모바일 검색이 6260건이니까 총 조회수로는 7520건이거든요. 봐봐요. 세럼보다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상품은 어때요? 더 적게 올려져 있어요. 따라서 얘는 4대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당연히 일단 파이도 크고 근데 일단은 경쟁자가 적은 이쪽이 더 좋은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관 키워드에 대한 비율 퍼센티지를 뽑아보실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뽑고 나서 엑셀로 마찬가지로 다운받아서 보관해 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중에 혹시 그래도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블로그로도 좀 띄우고 싶다든지 그래서 블로그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땐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머지 툴들을 좀 더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웨어이즈 포스트는 뭐냐면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적으면 그 블로그에 그 게시글들이 있죠. 게시글들이 며칠날 올라왔고 몇 등 정도에 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다 비타민 앰플이라고 했을 때 뷰에 보면은 블로그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 또또야 씨가 적은 블로그에 이 또또야 씨의 블로그 있죠? 이 분의 블로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본인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내가 꼭 경쟁자라고 한다면 이 블로그를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블로그의 주소를 웨어이즈 포스트에 집어넣어 보면요. 이 또또야 씨가 며칠날 작성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근데 블로그 혹시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매일마다 작성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9월 27일 날 2건, 26일 날 2건, 25일 날 2건, 24일 날 하나. 너무 바빴나 봐 이날. 그쵸? 23일 날 2개 거의 이렇게 하루에 2개씩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제목에 대한 밑에 키워드 보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상태가 굿이라는 건 지금 포스팅이 잘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9월 27일 오늘 올린 이거를 제가 미용실 트리트먼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PC에서는 지금 몇 건, 모바일에서 몇 건 정도의 검색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 얘가 순위는 몇 번째 키워드로 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요거 눌러보면 그 포스팅도 보이겠죠? 뭐 아까 비타민 앰플이 찾기 좀 귀찮아서 제가 안 찾았는데 이 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위 키워드를 적어보면 아마 그거는 이제 뭐 1등이다 뭐 2등이다 이렇게 뜬다라고 나오겠죠. 아마 인플루언서 다음 건이가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뜬다고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때 쓰시는 곳이 웨어이즈 포스트. 물론 이거 제가 원래 블로그 마케팅 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추가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그 사이트를 집어넣어서 블로그 주소를 보면은 이 블로그에 대한 지수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블로그 지수가 레벨 2예요. 그러면 레벨 2라고 한다면 그 포스팅 지수가 아니라 블로그 지수거든요. 그렇게 높은 블로그는 아닌 거죠. 오늘 방문자는 118명, 평균 방문자는 169명으로 들어오는 블로그고 보시면 1시간 전, 3시간 전에 각각의 블로그 포스팅을 적었고 지수는 지금 보니까 신생아 오일이 더 높고요. 0.35니까 미용실 트리트먼트는 지수는 좀 낮게 책정이 받았네요. 그리고 댓글이나 사진은 몇 개나 쓰여졌다.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미용실 트리트먼트라는 걸 상세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형태소 분석도 해볼 수 있어요. 모발이나 머리카락 트리트, 건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더래요. 모발에 대한 단어가 12개 정도 들어갔네요. 자, 이 미용실 트리트먼트는 글자 수가 한 포스팅에 2680건이 적혀 있고요. 이미지는 총 19개가 쓰였지만 그 중에 인정되는 건 17개 인정이 됐어요. 자, 이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고요. 나머지 2개는 직접 업로드한 게 아니라 아마 복사해서 붙였을 거예요. 자, 스타일 분석 보면은 텍스트, 그림, 텍스트, 그림, 글, 그림, 글, 그림의 형식으로 집어넣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지수라는 곳에는요, 내가 키워드를 적으면 그 키워드에 대한 지수를 뽑아보는 건데요. 아까 비타민 앰플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을 해보면 PC에서 모바일에서 얼마나 찾았다. 그리고 이 비타민 지수, 앰플에 대한 각각의 그 포스팅의 그 방문자라든지 지수까지도 파악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면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지죠. 아까 얘가 1등이었잖아요. 인플루언서 빼고. 자,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기. 여기다가는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면 내 블로그에 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감정 비율이 공격적인,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였는지 금치어 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쓴 건 아니니까 제가 이 글을 복사해서 넣어볼 건데요. 일단 블로그 글은 드래그가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적기는 그렇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톱니바퀴 부분을 눌러서 맨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디버거의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을 체크하고 긁으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물론 그림도 저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면 글자 수도 몇 글자가 되고 내가 형태소가 얼마나 어떤 단어들을 좀 많이 썼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복사해서 형태소 분석기에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분석해줘 눌러보면은 이 사람이 적은 글은 2698건 글자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 이거 다 세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분석을 다 해줘요. 감정 비율도 이 사람이 적은 거 보니까 긍정이 88%로 굉장히 긍정적인 글이다 라는 거 보이고, 요 중에 이제 자주 이제 쓴 글씨 보니까 사용, 피부, 풀, 앰플을 이렇게 분해를 해놨네. 생각, 비타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더라. 그러면
네이버가 생각할 때 비타민 앰플에 대해 소개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려면 앰플과 관련된 단어들이 뭐예요? 뭐 비타민, 제형, 느낌, 뭐 흡수, 뭐 이런 단어들이죠. 뭐 성분, 그런 단어들이 여기 꽤 들어가 있고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되게 정확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좀 더 높게 줘요. 그런 거를 뽑아내는 게 이 형태소 분석기예요. 금치가 없네요, 여기는. 키워드 마스터는 셀러 마스터랑 거의 비슷한데요.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 대비 문서 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블로그의 문서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비타민 앰플이라고 쳤을 때 총 조회수는 7,520건의 조회수가 나오지만 아마 문서의 개수는 즉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 적은 문서 개수는 24만 5,569건이 있었대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32대 1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셀러마스터에서 제가 비타민 앰플을 보면은 경쟁이 그냥 4대 몇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 블로그로 해서 상위 노출을 생각하고 쓴다라고 한다면 3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 비타민 앰플로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꽤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죠. 무한 키워드는요, 키워드를 적으면 연관 키워드를 뽑아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만약에 비타민 앰플을 제가 적고 추출해보면 비타민 앰플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얘가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딴 데다 쓸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게 여기 무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타민 앰플 요거랑 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추출해라 하면 얘가 이렇게 추출해서 해시태그 붙여서 복사해서 뭐 예를 들어 SNS 중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 해시태그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쓸 수 있는 기능이랄까요? 근데 랜덤 추출은 저는 좋을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직접 몇 가지 추출해서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요런 기능도 있더라. 거의 다 소개한 것 같긴 합니다. 스토어 판매량 분석. 요거는 스토어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요. 아까 쇼핑에 가서 비타민 앰플로 뜬 뭐 제품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어볼게요. 찬인의 마켓을 한번 볼까요? 해서 스토어 판매량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넣어보면 지금은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라고 뜨죠. 그래서 제대로 뜨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 아쉬워요. 예전에는 이게 3개월간 얼마가 팔려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도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료로 하시겠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그렇게 무료 서비스 종료됐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들어간 거니까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셀러 마스터, 즉 키워드 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쭉 진행을 해봤어요. 일단은 저희 과정 중에 블로그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 블로그에 대한 내용도 조금 추가해서 설명은 했는데 일단 질문사항 잠시 받도록 하고요. 한 번씩 훑어보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으로 또 넘어가서 볼게요. 네,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실 때 엣지 브라우저 말고 크롬 브라우저로 좀 들어가 주실래요? 사실 내용 보는 거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해서 보시면 아까 혹시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미백 뭐 앰플 뭐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요. 쇼핑으로 가서 봤을 때 요런 거 뜨는 걸 보셨어요?
이게 아이템 스카우트의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얘가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도구거든요. 근데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오나? 이런 거 쳐도? 이렇게 나와요, 원래. 근데 이게 원래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템 스카우트의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 까는 것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깔아서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추석 선물 세트야 당연히 9월에 많이 팔리겠죠, 그죠? 네, 등록 상품 수와 월간 검색 수,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경쟁 강도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고, 실제 뭐 빅파워라든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면요,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상품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품명 태그로 보니까 뭐 추석 선물 세트, 견과류, 하루 견과 이런 것들이 뭐 많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분석을 하실 때 이 확장 프로그램이 은근히 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보시면 내가 이 상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상품 페이지를 추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다 다운받아서 내가 내 스토어에 뭐 필요한 이미지 쓴다든지, 물론 뭐 위탁 판매에서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경우에 해당은 되겠지만요,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라도 한번 아이템 스카우트 확장 프로그램 설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확장 프로그램은 구글의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구글 창을 열어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자 라는 거죠. 자, 일단 네이버 여셨죠?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로 가시면 돼요.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 스마트 스토어 및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이라고 떠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광고니까 닫을게요. 자, 여기서는 아이템 발굴을 하실 수도 있고 키워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유료 이제 멤버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랭킹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몇 위 정도에 떠 있는지 일일이 찾지 않아도 검색할 수 있는 랭킹 추적까지 가능한 사이트가 아이템 스카우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상품을 검색해서 트렌드부터 한번 따져볼까 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미백 앰플이었나요?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검색을 해보면 미백 앰플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게 이제 뭐 1등으로 뜨고 있고, 보시면 얘가 어느 키워드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상품은 몇 개가 올라와 있고, 한 달에 검색은 어느 정도 되고, 모바일은 얼마나 찾아보았는지, 그리고 6개월간의 매출은 물론 이게 이제 미백 앰플이라는, 즉 에센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매출을 말해요. 한 사람이 매출은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 매출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팔게 됐는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일단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광고를 했을 때의 클릭률이나 쿠팡에 올려져 있는 경쟁 강도, 쇼핑성 이런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도 나와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는 것도 여기서 다음번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미백 앰플에 대한 컨텐츠,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띄워져 있는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옆에 이렇게 기기별 클릭 비율과 성별 클릭 비율 보이고, 연령별, 요일별 검색도 확인할 수가 있죠. 미백 앰플을 많이들 찾은 게 화요일날 되게 많이 찾았네요. 그리고 금요일이 제일 적게 찾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 사이트에서 미백 앰플을 판다라고 했을 때
만약 고객을 좀 더 금요일날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뭐 금요일날 어떤 뭐 이벤트 같은 걸 열 수도 있을 거고, 옆에 보니까 연관 키워드들도 쭉 나오죠. 검색수와 그에 대한 상품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많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품에 대한 목록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상품은 광고로 띄워놓은 상품인데 현재 7일 안에 판매량은 없고 예상 매출은 없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판매량이 7일 따져보면 96건, 예상 매출이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량과 예상 매출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아까 뭐였죠? 그 키워드 마스터, 즉 셀러 마스터에서 검색했을 때 유료로 처리돼서 안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가 1등이었죠. 얘네는 이제 광고였고, 아까 디오디너리 요게 이제 아까 미백앰플의 1등이었는데요. 판매량 7일 동안의 판매량이 359건 팔았고요. 예상 매출로 따지면 209만원, 7일간의 예상 매출이에요. 그래서 리뷰가 몇 개가 달렸고, 이걸 처음 이제 등록한 날은 2023년 3월이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관 키워드. 요거 연관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뽑아보면은 이 미백앰플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아쉬운 부분은 여기 가려져 있어요. 물론 돈을 내고 유료가 되시면, 유료 회원이 되시면 이게 보이겠죠. 근데 유료 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키워드만 보시더라도 다른 데서 또 추출해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최적화로 검색을 했을 땐 뭐 특별하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관련 키워드들이다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우리가 분석하는 용도로 쓰실 때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이템 발굴에 가셔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어떤 걸 팔아야 될지 모를 때 쇼핑 인사이트를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내가 앰플을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백 앰플을 제가 쇼핑해서 검색해보면 지금 얘는 화장품 미용의 스킨케어에 있거든요. 에센스에. 그럼 내가 딱 미백 앰플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한다면 화장품 미용에 예를 들어 나는 스킨케어 제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지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는 한 2차 카테고리까지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기간은 과거로, 그래서 작년도 9월부터 예를 들어 작년도 12월까지를 조회를 해보게 된다면, 무료는 3개월이라서 안되네. 그럼 10월부터 할게요. 저 무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찾았고 검색이나 상품 수는 얼마나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는 크림 같은 경우 순위가 438건 정도로 보이고요. 이니스프리나 메디큐드에 B가 붙은 건 브랜드 키워드란 거예요. 요런 것들은 브랜드라서 뜬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쓸만한 키워드가 보인다 라고 한다면 수분크림 같은 경우 순위가 69위네요. 그럼 난 수분크림을 좀 팔면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발굴과 키워드 분석 이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잠깐 체크해 본 후에 랭킹 추적 기능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네이버 쇼핑에 내 스토어의 URL을 여기다 넣고 상품 추가를 하면 그 상품을 추적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올려놓은 건 없으니까 뭐 레드밤이라는 이 쇼핑몰에 있는 디오디너리 여기 거를 그냥 제가 복사를 해서 아이템 스카우트의 이 URL에다 붙여볼게요. 그러고 상품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상품이 등록되고 추적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는 초보셀러니까 하나, 멤버십을 넣어야 되네 이건.
멤버십이니까 안 될 것 같고, 분석을 해보면 얘가 어느 위치 정도에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랭킹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하면은 또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자, 아이템 발굴과 키워드 분석 한 번씩 보시고, 랭킹 추적도 혹시 궁금하신 분은 넣어 보셔도 돼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질문을 좀 주시고요. 질문 끝난 이후에는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아까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서비스거든요. 아이템 스카우트의 확장 프로그램.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러 갈게요. 제가 아까 크롬으로 여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보이세요? 여기를 잠시 누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란 데 보시면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 라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크롬의 웹스토어가 열립니다. 그럼 나와요.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크롬에서 삭제지만, 설치하시면 아이템 스카우트가 설치가 되면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지금 아까 전에 뜬 화면처럼 얘가 몇 건이고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